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오늘 그 밴드의 확인학습 문제 올라오시는 거 푸셨어요? 아침에 제가 올리느라고 힘들더라고요. 원래 제가 8시에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그 학습 질문에 자기가 그 6시에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풀어보고 싶은데 올려줄 수 없냐고 이렇게 보냈어요. 본인이 하루 스케줄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니까 올려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숙제를 어떤 형태로든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써보는 게 제가 제일 좋다 그랬죠. 왜 써보면 정말 지문 분석력이 엄청 좋아져요. 그리고 그 쓰다가 보면 여기 틀린 게 금방 보여. 물론 이제 읽을 때 보이긴 한데 이제 쓰면서 그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걸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든 꼭 해보시고 정 안 되면 그 캡처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눈 뜨자마자 씻고 나서도 이거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이 누르는 것만 1000개 가까이 누르니까 진짜 정신이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1000개 눌러봐요. 이게 손가락으로 이거 근데 이게 누르다 보니까 이게 힘만 든 게 아니더라고요. 힘만 든 게 아니고 그 제가 내준 문제를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손으로 쓰고 그다음에 거기다 색깔도 칠하고 그다음에 해설도 써놓고 보니까 사실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문제를 만들긴 했는데 여러분의 숙제를 보니까 오히려 제가 또 힘을 얻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이런 관계잖아요. 이게 이제 결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힘이 들기도 했는데 오히려 또 여러분이 해준 그 숙제 올려준 걸 보고 또 제가 또 많이 또 힘을 얻기도 했던 한 주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예상했던 거대로 이제 오늘 숙제 검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숙제 검사 아시죠? 어떤 줄이었나요? 여기는 여기라고 그러고 여기라고. 제가 어디 표시해놓고 간 것 같은데 없어졌네요. 책상도 없어지고. 알겠어요. 자, 일단 나는 나와서 꼭 그려보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나 일주일을 내가 기다렸다. 일주일 기다렸다. 나오세요. 자, 나오시고 제가 분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네, 자. 어머, 내가 막 떨리는 것 같아 지금. 이거 그냥 다 그 찍어서 다 내보내 주세요. 네, 다. 네. 네. 잠깐만. 지우개 어디 있지? 네, 여기 있구나. 자, 알겠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나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엄청 쫄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진짜 나와서 해보려고 딱 하잖아요. 쉽지 않아 진짜. 다 하는 것도 이게 손이 들들. 주세요. 박수. 잠깐. 합격. 네,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네. 이번 합격. 네. 이게 그 사실 해보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여러분 그 문제 풀 때 시험장에서 어떠냐면 손이 엄청 떨려요. 그 문제 풀 때 이 줄그면 이게 싹 떠는 게 보여. 한 5문제 풀 때까지는. 그리고 이게 약간 긴장이 서니까 이게 소름도 살게 끼쳐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되게 설 읽히거든요. 그러다 이제 한 5개 정도 지나가면 이제 차근차근 이제 돼서 이게 호흡이 가라앉아지면서 문제하고 나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이거 심 교수가 가르쳐줬는데 이거 심 교수가 낸 거 아니야?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뭘 하나 맞춰내려면 대충 이해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꼭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방법은 매일 열심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꼭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셔야 돼요. 또 나와서 그려보고 싶으신 분, 오늘 이것마다 끝날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너무 잘 그리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릴 때 그 그림을 그릴 때 하자 이름을 말하면서 그리면 좋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사실 얘를 잘 그려야 되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리고 용의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 그 다음에 기간은 없고, 그 다음 1년, 없고 6개월. 그러니까 어제 수업할 때 보니까 그 학습 질문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어제 출간하는 학원에 그 교수님이 지정했던 분단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이제 시끌 같으니까 오늘은 학원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안 나가서 등산으로 수업하고 받을 예정이라고. 그래서 엄청 부담됐나 보다 생각들. 그래서 안 시키게. 근데 그런 분 있으면 꼭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그분 피해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분들 하고 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한번 뺏은 거 아닌가? 마음이 되게 무겁던데. 예? 개근상? 개근상 드릴까요? 개근상? 개근상 뭐 부상으로 뭐 드릴까요? 오시훈 쌤 암기장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담보 책임은 누구나 다 잘 그릴 수 있도록 꼭 훈련합시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매매 계약하고 교환 계약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요 물건 사고 파는 계약이 매매 계약이고 물건 맞바꾸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교환 계약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내용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양이 좀 많은데 오늘 할 내용은 임대차 내용을 할 거거든요. 임대차. 그 임대차 내용은 일단 우리가 집을 사기 전에 대부분 이제 그 세입자로 사는 경우가 훨씬 세월이 길잖아요. 세입자로 살다가 돈을 마련해서 이제 아파트 사고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그 임차인으로 살 때 겪었던 서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오랜 세월이죠. 오랜 세월. 뭐 임차인이 이제 훨씬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비록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임차인의 지위가 훨씬 더 열악하죠. 그리고 또 집주인이 바뀌면 쫓겨나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내가 뭐 좀 욕을 했는데 또 개무시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내가 이제 집도 사고 이제 임대인이 돼봤더니 또 이상한 임차인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그 이제 임대차 계약이 일단 매매보다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판례의 수준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매매에 관한 법조문, 그리고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그리고 담보 책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면 매매 부분은 충분히 다 득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임대차 부분은 만만치가 않아요. 임대차 부분은 일단 사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판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 생각해보면 물건 사고 팔 때는 돈을 받고 그다음 등기 넘겨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법적인 분쟁이 잘 생기지 않아요.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기간이 존재하고 임차인은 계속 뭘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임대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법적인 다툼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임대차예요. 그럼 당연히 매매 부분이 판례가 많을까요? 임대차 부분이 판례가 많을까요? 임대차 부분이 판례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임차인으로 오래 있어 보긴 했지만 대부분 건물 임차인으로 있어 본 경우가 많죠. 토지 임차인이 대부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 임대차는 판례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다 오늘 정리를 해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루트는 뭐냐면 이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마련해 두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만 임대차 부분이 좀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먼저 임대차 앞부분은 쉬우니까 일단 조문 가지고 좀 해결을 간단하게 하고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격서로는 이제 143페이지를 펴볼까요? 143페이지. 그리고 요 143페이지 기본서는 제가 어제 너무 바빠서 기본서 페이지는 좀 정리를 좀 못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본서 페이지
몇 페이지죠? 552페이지. 552. 오늘은 조금 양해해 주세요. 어제 2시까지 하다가 일하다가 잠깐 자려고 누웠는데 바로 잠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5시 한 45분쯤 했겠나? 그래서 이제 밴드에다 숙제 올려드리고 잠깐 이렇게 눈 붙이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요걸 다 마무리 짓고 오려고 하다가 잠깐 잠들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이 건물 소유자. 그러니까 아무런 말 없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소유자라는 뜻인 겁니다. 이건 뭐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이건 갑이 뭐 자동차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럼 자동차 소유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임대차 계약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에게 이 건물을 이제 빌려주고 이제 돈을 받는 이런 계약인 겁니다.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요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세를 놓은 거예요. 이게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라고 청약을 한 거죠. 그 내용을 보고 을이라는 사람이 좋다, 알았다. 둘이 만나서 계약서를 쓴 겁니다. 즉 갑이 청약을 하고 이제 을이 승낙해서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 임대차의 본질적인 내용 가지고 또 임대차 계약의 성립을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일단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갑은 을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을은 뭘 줘야 되죠? 그러니까 매달 이제 월세 줘야 되죠. 이건 뭐죠? 차임, 지급해 줄 것을 모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요거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면 이제 이름 생기죠. 갑의 이름은 임대인, 을의 이름은 임차인. 그리고 민법 공부하기 전에는 갑을 뭐로 불렀죠? 민법 공부하기 전에는, 공인인증서 공부하기 전에는 갑은 집주인, 을은 뭐죠? 세입자. 네, 그런 건 이제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표현으로 좀 기억합시다. 임대인, 그 다음에 임차인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임대차 계약에서 일단 기본적인 지난번에 했던 거 아주 쉬운 거 좀 확인하고 갑시다. 첫 번째, 갑은 무엇을 출연했죠? 갑이 출연한 거. 갑은 건물 출연했죠. 건물 출연했고, 을은 뭘 출연했어요? 차임. 그럼 갑도 출연하였고, 을도 출연했다는 겁니다. 또 이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이건 유상계약. 그래서 서로 출연했다. 그러면 유상계약이 되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 요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갑의 의무가 뭐죠? 요 위에 거죠. 갑의 의무는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을의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인데, 요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이제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성인데, 그 결론성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결론성이 그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도 조금 느낌이 좀 오는데, 여기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발음은 또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발음은 읽어볼까요? 예,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을 때 결론성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다. 이건데 결론성이 있으면 무슨 계약이라고 하죠?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요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페어라는 거예요. 한 페어. 쌍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의무가 세트를 이루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 갑이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의사표시에 합치만 가지고 계약이 성립하죠. 이런 건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낙성계약. 그리고 요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에도 서면 작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만 가지고도 충분히 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럼 무슨 계약이다? 불요식계약.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읽어봅시다.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매매 계약하고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다 똑같죠.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겁니다. 대신 다른 점이 있죠. 매매 계약하고 교환 계약은 한 번 급부하면 계약이 끝나니까 걔는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일시적 계약. 근데 임대차는 존속 기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존속기간 뭐 3년 이렇게 정했다고 칠까요? 그러면 요 3년 동안 갑은 계속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계속 차임을 지급해줘야 되죠. 이렇게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돼야 되는 건 이건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이건 계속적 계약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해 봅시다. 쭉 연결해 읽어보겠어요? 요 임대차 계약은 읽어봅시다.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계속적 계약이라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그럼 먼저 건물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지도 임대차 할 수 있죠. 동산도 임대차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토지 건물을 합해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동산. 그다음 부동산과 동산을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할까요? 물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1번에 한번 봅시다. 민법상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에 한한다. 이건 오의 X예요. 다시 민법상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에 한한다. 오의 X. 이거 오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잘 점검을 좀 하고 가야 됩니다. 나중에 그 법정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의 목적물로 토지 빌려주는 거, 건물 빌려주는 거, 동산 빌려주는 건 나오는데 권리를 빌려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계약은 임대차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해둘까요? 자, 민법상 임대차의 목적물은 뭐에 하나고 물건에 하나고 권리에 대한 임대차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안 쓰셔도 돼요. 다 나중에 보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쓰면 밧줄 어떻게 아셨지? 진짜 그 확인 학습할 때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다른 그 댓글도 되게 좋았는데 교수님 말한 것대로 수업 시간에 그냥 집중해서 듣고 복습할 때도 집중해서 듣고 그런데 확인 학습 문제가 다 풀리네요. 본 수업 때 듣고 듣기만 했고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도 듣기만 했고 그런데 확인 학습 문제가 다 풀리네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이게 대충 이해하고 이러면 이제 머릿속에 오래 넣어놔야 돼요. 오래 넣어놓고 손으로 써보고 이렇게 해야 이게 10개월 가거든요. 또 까먹으면 내가 또 반복 시켜줄 테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제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넣으려고 애를 많이 한번 써보세요. 다시 원래 들어갑시다. 민법상 임대차의 목적물을 오로지 뭐야 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임대차 중에 이제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이게 농지예요, 농지.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금지돼요. 금지. 그러면 이게 농지에 대한 임대차, 농지 빌려주는 거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경자 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경자 밭 가난 사람은 유전 밭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빌려주는 걸 하지 말라 이거예요. 대신 그 공법할 때 그 농지법 배우셨어요? 배웠어요? 기초 강의 때 농지법 배웠어요? 그럼 그때 대리 경작자 지정 제도라는 거 배웠나요? 이건 뭐냐면 이 유휴농지라고 해서 노는 농지가 있어요. 노는 농지가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땅을 대신 경작할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농지 빌려주는 거 원칙으로 하지 마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특별법, 농지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시험에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면 5의 X. 이 정도 베이스를 좀 잘 깔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상식적인 내용 좀 정리 좀 해볼 텐데 이건 나중에 그 실무할 때도 좀 잘 설명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임차인한테 최단 존속 기간 10년을 보장해 주는 게 임차인에게 좋을까요? 아니면 최장 존속 기간 100년을 보장해 주는 게 임차인에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최단 10년이 임차인에게 좋으냐, 최장 100년이 임차인에게 좋으냐 이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최단 존속 기간 10년 이 말은 당사자가 어떻게 기간을 정했든 임차인은 무조건 10년 동안 무조건 살 수 있다. 이게 최단 존속 기간 10년의 뜻이고, 그다음 최장 존속 기간 100년 이건
당사자가 기간을 아무리 길게 정해도 100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최장 존속 기간 100년의 뜻인 거예요. 그럼 임차인에게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에게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좋을까요? 최장 존속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좋을까요? 최단. 예, 최단.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가 어떻게 기간을 정했든지 간에 무조건 10년은 무조건 살 수 있는 거고 최장 존속 기간은 100년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100년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1년으로 정해도 상관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약자의 경우는 그 집에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이 사람에게 좋은 거니까 이 최장 존속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슨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 최단 존속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 최소 몇 년간 쓸 수 있냐 이런 규정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건 어디 있냐면 특별법상의 임대차 있어요. 특별법상 임대차 먼저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몇 년이죠? 최단 존속 기간이 2년. 상가임대차는 몇 년이죠? 1년. 이렇게 특별법상의 임대차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지만 민법상 임대차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차의 존속기간 몇 년 넘지 마라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결론. 그러면 이건 최단도 없고 최장도 없으니까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거 돼야 안 돼요.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 6개월. 되죠? 되잖아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죠?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죠?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거 되고 토지 임대차 존속기간 30년 다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하고 헷갈리면 안 될까요? 전세권제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전세권제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올 때마다 그 제도를 배울 때는 되게 쉬운데 나중에 다른 제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두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요거 잘 좀 째려보세요. 집중해서.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했어요. 이렇게 정했는데 3년 당사자가 약정한 존속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합의를 해서 계약을 다시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렇게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건 무슨 갱신이라고 말할까요? 내자.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거 이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갱신? 약정갱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갱신이라고 말한다고요? 약정갱신.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게 약정갱신.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럼 당사자가 3년 정하면 좋은데 기간을 또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면 좋은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갈까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중간에 당사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요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에 또 임대인도 임차인 보고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기간 자체를 정한 거예요, 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요 임대인이 임차인 보고 나가라고 말을 했을 때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말한 때부터 곧바로 계약이 끝나면 안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임차인도 임대인 보고 언제든지 또 나가겠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보증금 받았죠. 그럼 돈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곧바로 임대차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임대차가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나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제도가 이게 해지 통고라는 거예요. 다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반드시 통고라는 단어를 꼭 써야 돼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해지 통고의 경우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에
임대차의 효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가 되었을 때 임대차가 소멸하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 숫자를 좀 기억해서 외워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이건 요 임대차의 경우에 먼저 기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가 서로 뭐 할 수 있죠?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먼저 첫 번째 요 임대인 쪽에서 해지 통고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쪽에서 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임대차가 소멸하게 될까요? 요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 말을 들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임대차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번 임차인 쪽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이 말을 들은 때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거죠? 이때는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이 경과했을 때 임대차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산 빌려줄 수도 있죠. 동산 임대차의 경우는 누가 해지 통고했든 똑같아요. 이때는 공이 5일입니다. 5일. 이 숫자 잘 외워두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서로 뭐 할 수 있죠?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임대차 소멸하는 거예요? 615예요. 꼭 외웁시다. 615, 615 이렇게 615예요. 그리고 그 6.25 전쟁 언제 일어나시 아세요? 6.25 전쟁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6.25 전쟁 1950년이었죠. 며칠 날 일어났어요? 6월 25일. 저는 그때 피난 다니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저는 옛날에 국사 시간에 문제 중에 연도 이렇게 해놓고 문제 맞추는 거 있었잖아요. 특히 조선시대 때 사건 해가지고 저는 그거 나오면 맨날 틀리더라고요. 그때 맨날 틀리는 게 뭐냐면 하도 틀리니까 열받더라고요. 열받아서 이제 제가 기준 하나 정했어요. 연도 물어본 문제를 다 모아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 연도만 알면 문제를 좀 맞추기 쉽더라고요. 임진왜란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임진왜란은 이때 일어났어요. 1592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웠냐면 외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우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잘 풀리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6.25 전쟁도 사실 6월 25일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제 경험에 비춰보니까 6월 15일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역사책에 6.15 전쟁이 돼야 돼요. 6.15 전쟁. 6.15 전쟁이 돼야 되는데 역사가 잘못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뭐라고요? 6.15. 6.15.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이렇게 수업했더니 이게 6.15가 기억이 난 게 아니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것만 생각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니까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서로 각 당사자가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소멸하는 거예요. 6.15 까먹지 맙시다. 자, 다시 원래 들어와서 아까 요 건물 임대차 존속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경우가 제가 계속 설명했는데 그러면 3년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법률 관계를 또 연장할 수 있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게 이게 무슨 갱신일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자. 이게 약정갱신.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넘으면 안 돼요. 자유예요. 이것도 자유. 아까 여기 볼까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고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 없으니까 이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죠. 그럼 다시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연장할 때에도 똑같아요. 역시 당사자가 존속기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이건 둘 다 잘 연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약정갱신은 당사자가 무엇을 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거죠? 합의.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요 약정갱신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연장되는 건데 합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합의가 없을 땐 그냥 계약이 끝나는 거죠. 그럼 계약이 끝나는 거니까 임차인은 건물 다 비워서 원래대로 되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주고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민법에 법정갱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은 말 그대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이게 법정갱신입니다. 이걸 묵시의 갱신이라고도 말하고요. 묵시의 갱신.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다. 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부동산 사장님들 사무실을 방문해 보니까 그때 임대차 계약 목적 설명하면서 자동갱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자동갱신.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차 마시고 이럴 때 내가 분명 법정갱신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왜 자동갱신이라고 말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법정갱신이라고 말을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요건 갖췄을 때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자동갱신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알기 좋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대신 이런 시험 볼 때는 자동갱신 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정갱신, 묵시행갱신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이건 뭐냐면 법정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는 겁니다. 약정이 없고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는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처리한 제도가 이게 법정갱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에 법정갱신 제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겠어요. 자, 계속 페이지는 143페이지입니다. 법정갱신 내용인데 먼저 요 합격서에 이제 그 그림 위에 보면 하나 읽어볼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거기에 어떤 내용을 읽어보냐면 143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보면 동그라미 6번 있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읽어보겠어요. 시작.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요 법정갱신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어딜 찾아야 되냐면 딱 한 자를 고르기 바랍니다. 후라는 단어 고릅니다.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 아닙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를 전제로 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만료 전이 아니고 만료 후. 거기는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 해둡시다.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필기하세요라고 하는 부분만 딱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 옵시다. 아까 봤던 이제 그림이 건물 임대차 그림인데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기산점이에요. 첫 스타트를 기산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3년 정했다고 칠까요? 이거 3년이 만료하는 시점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존속기간 3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을은 짐 다 빼가지고 원래대로 되돌려주고 나가야 되고 갑은 보증금 돌려주고 끝내야 되죠. 자, 근데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계속 이 집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대차 존속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이 건물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수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기간이 끝났으면 임차인 보고 나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은 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계속 그 집에 눌러 살고 있고 임대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행위를 보면 얘네들은 계속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쓰고 있고 나간다는 말 없이 계속 쓰고 있고 임대인도 별말 없이 계속 쓰게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보면 계속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사가 추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속 쓰고 있고 임대인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갱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이니까 다른 다 똑같아요. 차임도 다 똑같고 사용수익의 방은 똑같고 특약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최초 기간이 몇 년이었었죠? 3년. 그러면 요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원래 기간이 몇 년이었었죠? 3년. 그럼 법정갱신이 되면 다시 또 기간이 몇 년 되는 거예요? 3년. 그러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무엇만큼은 기간만큼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시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간을. 그러니까 다른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근데 그 밑에 7번 봐봐요. 7번. 찾았어요? 자, 7번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 임대차 다 똑같다. 그런데 7번 무엇만큼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존속기간만큼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칠판에 봐봐요. 그럼 이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아요. 잘 보시면 지금 기간이 끝났죠? 임차인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니까 당사자의 의사는 얘네들은 계속 계약을 하려는 의사인가 보다 이렇게 추측이 되니까 계약을 연장해 주는 게 맞죠.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계약을 연장해 주는 건 아닌 거죠. 물어보고 계약을 연장해 주는 건 아니니까 기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아까 배웠던 내용이 임대차의 경우에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제도가 그게 뭐죠? 내자. 아까 봤던 내자. 이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거. 해지 통고. 해지 통고. 615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 인신이 된 거예요. 그럼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지 통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임대인 쪽에서 해지 통고를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 얘기를 들은 때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이 경과하면 임대차 소멸하는 겁니다. 또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 인신이 된 겁니다. 그럼 요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 쪽에서 해지 통고했다. 그럼 몇 개월이죠? 1개월이에요. 1개월. 그 다음에 이게 동산 임대차. 동산 임대차가 법정 인신이 된 겁니다. 이때는 누가 했던 공이 5일 경과하면 임대차 소멸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민법상의 임대차의 법정 인신은 존속기간 만료 전이다, 만료 후다.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뭐하고 있고 사용, 수익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무엇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장소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존속해요, 소멸해요? 이건 소멸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 임대차의 경우에 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떤 경우 주로 생기냐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 비싼 걸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이 깨질 염려도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손에 끼칠 염려도 생기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 물건을 깨버렸을 경우에 대비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요 임대인에게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얘는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한 담보는 기간이 만료가 돼도 그냥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공한 담보는 제3자. 그러니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거 둘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한 개만 외웁시다. 누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고요? 제3자. 그러니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법정 인신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자, 일단 이 부분에 여러 조문들을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이게 임의 규정인지 강행 규정인지, 특히 임대차 부분은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빠개진단 말이에요. 강행 규정에 해당되는 한 10몇 개 있는데 그거 외우다 보면 공부를 그만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요 임대차 제도의 경우에는 누구를 보호하는 게 제도의 핵심일까요? 임차인 보호.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두고 있는 규정이 많아서 웬만하면 다 강행 규정이 돼요. 웬만하면 다 강행 규정. 왜냐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이걸 만든 거니까 임대차는 웬만하면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임의 규정에 해당되는 거 빼고 나머지 것들 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임의 규정에 해당되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건 따로 빼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딱 보면 이거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 규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인신이라는 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 임차인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사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 인신에 관한 규정은 얘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 그러면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법정 인신에 관한 규정 내용과 다르게 특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에게 그 내용이 불리하다. 그 내용이 불리하다면 이런 특약은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돌아서 법정 인신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 당연히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요?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칠판에 놓을까요? 그러면 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일단 임대차 계약의 성질이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계속적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어요, 없어요? 없다. 두 번째,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내자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기간은 어떻게 되죠? 6, 1, 5. 또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건 무슨 갱신이고? 약정갱신이고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계약을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이게 법정갱신. 여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건 기초 강의 수업 받은 적 있는 사람만 해보는 겁니다. 처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지상권의 경우에 소멸통고시에도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의 경우에 소멸통고시에도 있다, 없다? 지상권의 경우에 소멸통고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통고라는 건 항상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나온 제도인 거죠. 그러면 지상권의 경우에 기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기간 정하지 않으면 최단 존속기간을 존속기간으로 보죠. 그래서 몇 년으로 보죠? 30년, 15년, 5년. 각각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따져서 30년, 15년, 5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경우에 소멸통고제도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의 경우에 소멸통고제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때 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만 소멸통고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도 소멸통고할 수 있어요? 둘 다. 그럼 먼저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소멸통고를 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이 말을 들은 때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에 경과했을 때 전세권이 소멸한 거죠? 6개월. 반면에 전세권자 쪽에서 소멸통고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이 말을 들은 때로부터 몇 개월이죠? 여기는 1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예.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어떤 제도를 배울 때는 그냥 쉬워요. 오구르구르구르구르 끄떡끄떡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도가 다른 제도하고 비교가 될 땐 엄청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나중에 이제 핵심 이론 과정에 가면 그 제도를 비교해 주는 것을 많이 해드릴 생각이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나오면 이게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하면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제 다 정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한 2번, 3번 하잖아요. 이게 다르구나. 시험에 이게 나오겠는 걸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숫자를 꼭 외웁시다라고 말씀드리면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6, 1, 5 민법상 임대차 이게 어떤 숫자가 나온다고요? 6, 1, 5 자꾸 3개월을 얘기하는데 3개월 어디 나올까요? 근데 비스무리하게 또 나오죠. 3개월은 다 특별법상의 임대차에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가 법정인신이 되었을 때 상가임대차가 법정인신이 되었을 때 이때는 누구만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임차에 말 수 있어요. 이때는 또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상 임대 또 3개월이다. 나중에 정리를 다 해드릴 건데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제도가 나올 때마다 내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둬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잠깐 쉬었다가 임대차 효력 부분을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